오늘 리뷰는 바로 정말 오래간만에 건담 유니버스 리뷰입니다. 바로 더불어 퀀터. 잊고 사는 와중에 벌써 건담 유니버스가 30번째네요. 이 이후의 라인업도 지금 공개가 된 상태거든요. 근데 건담 유니버스가 벌써 수십 개가 발매가 됐는데 발매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진짜 디자인상 어쩔 수 없이 볼륨이 큰 애들이 아니면 다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. 3,000엔. 퀀터는 이제 9월 30일에 23년 9월 30일에 출시가 됐고 역시나 얘도 3,000엔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퀀터랑 같은 규격의 상자는 다 3,000엔이다 라고 보면은 편하고 이거보다 상자가 크다. 아 그럼 가격이 좀 더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더라고요. 첫 번째 시리즈 리뷰하고 나서 솔직히 글쎄 해가지고 그 뒤로 모으진 않았는데 퀀터라길래 안 살 수가 없었다. 박스 보면은 배경부터 해서 그 GN 입자의 초록색을 표현한 것 같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 매뉴얼이 들어가 있긴 한데 매뉴얼 뭐 그래봤자 뭐 무장 어떻게 쓰세요 막 그런 정도라 내용물 자체도 초심플합니다 그냥. 예. 그래도 교체용 손이 있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. 베이스용 조인트랑 같이. 자,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. 뭐 교체용 손과 스탠드용 조인트, GN 소드 5 그리고 소드 비트들이 전부인데 먼저 소드 비트. 일단 얇고 길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뭉툭하다는 느낌이 좀 더 세더라고요. 칼 날 자체가 디자인이 좀 그렇게 되어 있었고 나름 또 소드랑 라이플 이렇게 손잡이를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. 물론 날 부분도 빼서 칼날의 방향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다른 부분보다도 이 초록 색깔 메탈릭 그린 컬러를 써서 되게 색깔 이쁘게 잘 뽑아준 것 같네요 이쪽은. 그리고 소드비트는 원래라면 세 종류여야 하지만 두 종류가 일체형으로 묶여있고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. 그래서 총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. 날 부분은 아까 GN 소드와 같이 이제 메탈릭 그린으로 이쁘게 되어 있고 파란 부분이야 좀 심플한 형태.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리고 교체용 손은 오른손은 라이플 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왼손도 무장손이 있는데 이거는 딱히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.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. 더불어 퀀터 각진 게 좀 특징 중 하나죠. 건담 유니버스 라인업 자체가 그러면서도 좀 뭐랄까 프로포션이 좀 떡대가 있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근육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. 솔직히 건담 유니버스가 첫 번째부터 쭉 그래 왔죠. 그 와중에 사이즈는 거의 다 같죠. 15cm 정도로 거의 다 통일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볼륨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완전 논 스케일이다 보니까 이제 나는 스케일을 맞춰서 수집한다 하는 분들에겐 조금 미묘하기도 했어요.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적당한 장난감이다? 그런 느낌도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.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일단 머리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 스케일이 좀 어중간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머리 사이즈가 적당한 듯한데 조금 이상한데? 이런 느낌 조금 들어요. 그리고 프로포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프로포션적인 부분이나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 좋지도 않은 무언가 뭐 아무튼 그런 느낌? 일단 생긴 거 자체야 더불어 퀀터네. 근데 이제 좀 더 이런 양쪽 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여기가 좀 더 넓다고 해야 될까요? 덕트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. 그래가지고 옆으로 좀 넓은데 요런 느낌? 좀 있고 뒤통수도 이제 컬러링 다 도색이 다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메탈릭 그린 중심에 도색 다 되어 있고 뭐랄까 여기도 좀 각져 보이지 않아요? 되게 엄청 약간 앞부분이 납작해 보이기도 가슴 부분이 납작해 보이기도 하고 등 부분에는 그래도 뭐 GN 드라이브 들어가 있듯이 메탈릭 그린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. 거기서 바인더로 연결되는 부분 GN 실드 부분으로 연결되는데 여기도 이제 비율 생각하면 좌우로 좀 두껍다라는 느낌도 솔직히 좀 들기도 하고 뭐 컬러링이야 뭐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죠? 나름 또 커버가 열리기도 합니다. 안쪽엔 뭐 아무것도 없긴 해요. GN 드라이브에 디테일은 들어가 있으나 뭐 가동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이 어깨에 보면은 이 파란 색깔 커버가 이렇게 각져가지고 어깨를 감싸는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그냥 하얀 색깔의 약간 그냥 가드 같은 느낌, 작은 가드 그런 느낌이었는데
무언가의 패널로 바뀌었고요. 오른팔은 감싸고 있는 커버가 있었죠. 깔끔하게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. 왼팔과는 이 부분에서 또 비대칭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, 팔꿈치라든가 손목에도 메탈릭 그린으로 컬러가 다 들어가 있고요. 골반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이렇게 두꺼웠나 싶긴 한데 느낌은 뭐 그냥 콘터네 같은 느낌. 디테일이야 뭐 심플하게 막 복잡하지 않게 된 것 같고, 대신에 이제 다리 쪽이 허벅지에 디테일이 뭐가 이렇게 많지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움푹 파인 데가 이렇게 없는데?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, 허벅지 앞쪽? 각이 뭐가 이렇게 많지? 뭐 톱니처럼 생겼어? 막 요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독특하죠?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요렇게 각이 막 엣지가 많고 그러지 않았는데 사이즈도 보면 되게 작아졌어요. 무릎 사이즈가. 이런 부분 좀 독특하다, 건담 유니버스스럽다, 유니버스답다 같은 느낌도 들고, 발은 꽤 크더라고요, 사이즈가. 가동은 유니버스 애들이 관절을 좀 이게 바리에이션으로 해가지고 좀 돌려 쓰는 부분이 있는데, 제가 첫 번째 거밖에 안 만져봤잖아요. 요즘은 어떤가 살펴봅시다. 일단 목은 이중 관절을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목을 앞으로 빼거나 이대로 들거나 숙이거나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있었고, 돌아가는 데는 뭐 딱히 걸리는 거 없는 것 같고, 어깨는 앞으로 빠지나? 안쪽에 단단한 이제 볼관절이 들어가 있네요. 그래서 앞으로 빠지는 거 약간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깨 외장 따로 움직이고 팔 옆으로 들 때 나쁘지 않게 들어주네요. 이 정도 90도 정도면 뭐.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써서 크게 굽혀지는 형태고요. 허리는 회전하는데 이게 회전을 하는 건가? 외장을 분리해 보니까 여기가 막혀 있네요. 허리 윗부분에서 가동하는 게 맞기는 한데, 잘 보면은 지금 옆구리 부분에서 움직이는 부분 보이죠? 여기가 지금 외장 부분이 가동을 방해하고 있고, 허리 자체는 지금 거의 허리 외장이랑 일체형으로 되어버렸어요. 돌아가질 않네. 그래서 들고 숙이거나 이러는 건 가능한데, 좌우 스윙도 되게 약하고 회전은 굉장히 약하고, 이게 다른 건담이었으면 이게 다 가동을 했을 것 같은데, 지금 퀀터라서 이런 걸 좀 제약을 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. 한쪽으로 치우치니까. 그리고 고관절인데 여기가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. 일단 사이드 스커트가 가동을 하는데 앞뒤는 가동을 안 해요. 거기다가 허벅지는 위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들 때 퍽 하고 걸려요. 왜 이래?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? 축이동 기믹이 있네? 밑으로 빠지는구나 하면서 다리가 좀 더 들어지더라고요. 이거나 뭐 옆으로 드는 거나 좀 편해지더라고요. 무릎도 뭐 이중관절 써서 뭐 90도 이상 굽혀지기는 하는데 막 엄청 만족스럽진 않고, 발목은 볼관절 하나여가지고 뭐 제약 역시나 크게 움직이니까 빠진다. 제약이 역시나 있고요. 그리고 GN 쉴드 부분은 회전 가능, 옆으로 드는 거 가능, 돌리는 거 가능, 그리고 프레임 중간 부분 회전축 있고, 백팩 쪽 회전축 있고, 하지만 이렇게 위로 위로 들리는 관절이 없더라고요. 사실상 딱 이 상태에서 높낮이는 고정인 셈? 그런 느낌이었고, 요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퀀텀 버스트 하듯이 이렇게 뒤로 그냥 돌리는 게 가능은 한데, 실제로 GN 드라이브가 가동은 안 하니까 연결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네요. 뭐 그래도 나름 이 상태에서 전개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니까 뭐 무릎 꿇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. 이 정도면은. 자, 그럼 쉴드에다가 비트들을 장착해 보도록 합시다. 간단합니다. 여기 파여있는 홈이 있거든요. 여기 맞춰가지고 비트들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하면은 끝부분이 돌기 때문에 살짝 걸리는 방식, 그렇게 되거든요. 큰 비트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홈에 맞게 끼워주기만 하면 딱 하고 걸려요. GN 소드까지 들려주고 완성! 뭐 이렇게 세워놨을 때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. 볼륨감도 있다 보니까 의외인데? 무장을 다 하니까 괜찮네. 그리고 소드 비트들이 붙으니까 이 쉴드가 두꺼운 거를 좀 가려준다고 해야 될까? 그런 효과가 있네요. 액션 포즈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, 일단 손목 가동이 제약이 심하니까 일자로 펴는 게 안 됩니다. 라이플 모드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팔과 일자로 만들 수는 없었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각도를 틀어서
무장을 이제 잘 들고 있는 듯한 그런 약간 착시? 아 근데 이거 하나는 칭찬할 만해요. 아까 되게 여기 불안했거든요. 이거 백팩 쪽이 연결된 프레임이 앞뒤로 회전하는 관절들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? 좀 헐겁거든요. 근데 적어도 얘를 이렇게 드는 부분, 쉴드를 드는 부분은 꽤나 단단해서 잘 버텨주거든요. 이 부분은 꽤나 마음에 듭니다. 이거나 뭐 회전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. 근데 백팩 쪽에 연결된 이 프레임 관절은 약해요. 확실히 약해요. 그리고 HG 박스 아트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봤는데 역시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허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. 각도를 잘 맞추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아무래도 허리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하죠. 특히나 이쪽에서 봤을 때 어색함을 지울 수가 없죠 이거는. 자 이번엔 GN소드 5에다가 비트를 장착을 해볼 건데요. 장착 방식이야 뭐 쉴드에 끼웠을 때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비트끼리 먼저 결합을 합니다. 지금 큰 비트에도 구멍이 하나 나 있잖아요. 여기에 맞춰서 작은 비트를 끼고 이렇게 낀 걸 칼날에 끼워주는 거예요. 여기 밑에다가는 홈에 맞춰 끼워주고요.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버스터 소드의 완성이지만 라이플 모드가 없습니다. 좌우를 벌릴 수가 없어요. 볼륨감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문제점 GN소드가 무거워지면서 손목이 이걸 견딜 수가 없다. 이게 단순히 그냥 끼워 놓는 건 가능한데 애초에 이 손목 관절 자체가 되게 약한 편이에요. 그래서 무게를 못 이기고 빠져버려요 지금. 단순히 끼워 놓고 버티는 것조차도 조금 버겁다.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보조 스탠드를 써가지고 지탱을 해야 액션 포즈가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어깨에 들쳐 매는 것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더라 정도입니다. 예. 가만 생각해보면은 이 손목이 좀 더 튼튼했다라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잘 빠지는 게 아니었다라면은 아까 라이플 모드 각도도 손목을 어떻게 비벼가지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공식 사진에선 그렇게 했더라고요. 손목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만들었던데 근데 실 제품은 생각보다 손목이 약했다.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롱이었어요. 여러분 안녕. 버브씨